최악의 미세먼지 보유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이웃나라 중국. 주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3월 23일 날 우리나라 상공위성에서 찍은 오염도인데요. 우리나라 서해상의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서 미세먼지 오염띠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이틀 뒤면 영향을 주고 그래서 국내에 고농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의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23일 날 서해상에 보였던 오염띠가 서풍을 타고 국내에 유입되어서 24일 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농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에서 자유롭진 못하다는 얘기. 미세먼지는 크게 이제 국내 요인하고 국외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국내 요인이 더 크고 또 고농도 시에는 국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국내 국외가 한 5대5 정도로 영향을 주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가봅니다. 서울 인사동과 비슷한 분위기인 베이징의 난루어구시안 거리. 이곳에 매일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는 한 서양인이 있습니다. 영국인 사업가 도미닉 존슨 힐. 바로 이 옷가게 주인입니다. 가지런히 걸린 티셔츠 사이에서 하나를 꺼내 보이는 존슨 씨. 그가 손수 디자인한 티셔츠라는데요. 这个就是那个，反正北京的五脉吧。这个是那个北京的这个大裤衩，然后因为大裤衩正好是在市中心嘛，它那边的雾霾比较严重，所以咱们做了一个文化衫，是跟这个北京的雾霾有关的。 이 티셔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인기리에 판매 중입니다. 家族的很讲究，知道吗？你的姓，你的。 그가 만든 상상 초월의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캔인데요. 캔에 담긴 건 베이징의 공기입니다. 因为北京，大家都知道北京的空气是有雾霾嘛，反正北京现在越来越好，但是因为咱们是发展的过程中，他们会有一些雾霾。就像我是英国人，英国在发展的过程中也有雾霾，北京也有，但是北京现在越来越好。但当时我们就是因为北京，其实看的照片是没有雾霾，但是其实也是有这么一个意思在里面啊，对，역발상 아이디어로 인기 상품이 된 베이징 공기. 그 느낌은 어떨까요? 이게 매캐하다는 것보다도 약간 흡입했을 때 그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고국을 그리워하는 해외 거주 중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신제품도 있습니다. 我想家。我们北京人在国外，爸爸想家的时候，我有一个特别牛的东西。 베이징의 뿌연 하늘을 표현한 구슬 장식품입니다. 那因为在北京我待了25年，我4个闺女都在这边，所以我也肯定是希望空气越来越好，我们都是这样想。但是因为我在北京时间长，我也比较了解这个挑战啊。拜拜。 한때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0배를 훌쩍 뛰어넘기며 미세먼지 측정 최고치를 연일 기록하던 베이징. 我是医疗口的嘛，可能对这个健康相对关注一点，所以早上我就安排我的妈妈和孩子今天就不要出去户外活动了。 베이징에 초대형 공기 청정탑을 세우는 등 급기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그 결과 베이징은 3, 4년 전에 비해 미세먼지가 35% 정도 줄었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의 정책만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벌써 10년째 미세먼지를 주제로 꾸준히 작업을 해온 환경 사진작가 우디 씨.
중국의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한 컷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这部作品是拍摄于2013年1月13号，那天是中国有雾霾记录以来最严重的一天，一度达到 PM2.5数值一度达到998.3。那我是那天跟一个环保组织合作，把这幅作品当天就拍出来了，而且这个是影响非常大，可能大概在全球有200-300家媒体使用过这幅作品。 미세먼지의 공포를 강렬한 이미지로 구현한 우디 씨의 작품들. 사진 한 장 한 장은 중국인들을 향한 일종의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应该是引起了很大的这种关注和影响，因为经常有每一篇报道都会有上千万的点击量。 因为你知道，在中国只有这种能够引起公众强烈关注的这样的事情，才能够会通过舆论这种倒逼的方式，引起政府或者相关部门的重视，包括下决心去改变。 베이징 외곽에 위치한 허이庄우 마을. 마을에 들어서자 빨래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맞으며 몸을 말리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反正以前就是丢一团10多米的，反正瞅不见什么，现在特污。 한 가정집을 방문해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을 땐 어땠는지 묻자 서랍을 열어 보여줍니다. 这一直备着呢，挺多的，然后各种各样的。 중국 가정의 필수품인 미세먼지 마스크.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这也是为雾霾天准备的口罩，因为它那个从这一次性的到这种稍微那个雾霾严重的时候的，然后到最后这种就是雾霾特别严重爆表的时候用的这种清风口罩，因为它是电动的，可以充电的，里头带个小风扇。因为那个老戴口罩的话出不来气儿憋腾，所以这个呢就好一点。看吧，这个。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 정도의 제법 비싼 마스크죠.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에만 찾아 쓰던 모터 마스크를 올봄 들어선 꺼낸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现在因为国家开始重视这问题，治理了以后呢，空气越来越好，现在感觉比以前强多了。 지난 겨울 이 마을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这是一个水循环，一个暖气，水循环的，主机在外面，这是一个控制面板。 석탄 보일러에서 전기 보일러로 교체한 뒤 계량기 따로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월별 사용량은 물론 전기요금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합니다. 석탄 보일러와 비교해서 난방비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以前烧煤的时候吧，我统计过，半个月，然后就用了那个煤钱，应该是1500块钱。然后呢，今年煤改电以后，我一个月电费才用900块钱，而且国家还给补贴一部分，等于补贴完了以后就更少了，还是烧电比较便宜。 这些都是煤改电的主机，每家一个，每家一台。这就是刚才我给你们介绍的主机，里面呢是那个循环系统，这是主机的主要的。这是个压力罐，这样就是国家给补助的，就是自己负担10%、90%国家负担。 석탄 보일러 때문에 매일 난방을 하는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렸던 마을.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이 마을 주민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现在空气比以前好多了。现在啊，就是煤改电以后，就是空气缓解了很多很多。以前的时候是，尤其是冬天，雾霾的比例可以说是
差不多是隔一天一次雾霾，隔一天一次雾霾。这回煤改电以后呢，雾霾的比例呢，1个月也不能说没有，1、2天而已，也就这样。 왕tung 씨는 우리 제작팀에게 진짜 전쟁터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어딜까요? 咱们看见的这些废墟，都是当时的时候物流企业。物流企业就是一些大的运输车，重度污染的车，进来到这边是物流集散中心，现在都给拆了。拆了就是 미세먼지 종주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 정부가 과감한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미세먼지와의 전쟁의 생생한 현장인 겁니다. 베이징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허베이성 랑팡시. 공장이 밀집돼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도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촬영팀이 도착한 시각, 인부들이 공장 건물을 부수고 있습니다. 哎，老乡，我想问一下，咱们这原来是什么工厂啊？是加工厂，这是原来什么厂子？不知道。不知道啊？ 공장들을 일제히 폐쇄 조치한 뒤 랑팡시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没事了，哪有什么雾霾呢？就是环保能多好啊！革命大一弄了没有雾霾，头年净是雾霾，今年没有了。雾霾情况挺好的，挺好，比原先强多了。原先呢出不了气儿都，一到了南环路啊真黑呀。现在也可以，现在治理的挺好，就是有一下。 랑팡시에서 수행된 작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放在这儿，后边上去。啊，你不摔掉吗？这个是吧？ 이 마을은 석탄에서 LPG로 보일러를 바꿨습니다. 啊，全刮的，刚才到那边一走，全刮的。那会儿根本第二天没有，那会儿都是这么，你看那会儿嘛，老是乌烟瘴气的，你根本看见白云蓝天根本看不见。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막아뒀던 지붕 위의 유리막을 걷어낸 겁니다. 이렇듯 중국의 공기는 일부 지역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수도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옥상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이 가로등처럼 생긴 이것의 위쪽을 보시면 동그란 흡입기가 있는데요. 이 흡입기로 미세먼지 입자를 빨아들인 다음 이 연결된 관을 통해서 아래층의 분석실로 내려보냅니다. 거기서 미세먼지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미세먼지 입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흡입기 기둥이 옥상을 뚫고 분석실로 연결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시간 미세먼지의 성분별 정보들을 수치로 변환해 미세먼지 입자의 농도와 특징 등을 분석합니다. 가장 큰 기여도를 차지하는 거는 2차 생성 미세먼지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여도가 그 다음으로 큰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도로에서 떨어진 아파트 단지부터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도로변 중앙에서 재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측정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박스 안에 포집된 미세먼지 개수가 몇 개인지 측정하는 방식의 장비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한 9,500개 정도 나왔고요. 차들이 더 많은 중앙차로 쪽으로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은 값이 측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바로 그 아파트 단지 인근의 도로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하루 종일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왕복 6차선 도로의 한가운데 중앙차로 승강장 근처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불과 5분 뒤 측정기가 기록한 수치는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피부 속까지 침투하는 입자다 보니까 폐질환이나 뇌출혈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 지름의 약 30분의 1에 불과한 초미세먼지. 전문가들은 그냥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더욱 경고합니다. 같은 단위 농도당 사망률이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먼지의 크기가 작으면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의 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기전적 작용이 작을수록 훨씬 더 커진다라는 의미이고, 작은 크기의 먼지들은 대부분 내연기관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연료의 성분이라든가 불완전 연소 과정에 발생되는 고온의 부산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월등히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크기의 먼지, 즉 초미세먼지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들입니다. 도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 그중 노후 경유 차량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의 경우 바람 기여도가 무려 약 84%에 이른다고 합니다. 디젤 PM의 그 농도는 한 15% 정도 되더라도 위해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체 위해성의 84%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디젤 PM의 위해도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유차의 디젤 먼지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자동차 유종별 배출가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같은 연식의 LPG차, 그리고 같은 연식의 휘발유차, 그리고 같은 연식의 디젤차를 갖고 오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 대의 차량에 동시에 시동을 걸고 5분간 공회전 상태를 유지한 뒤 각각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LPG 차량의 결과입니다. 이번엔 노후 경유 차량을 측정해봅니다. 측정치가 계속 올라가더니 10만을 넘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개수가 LPG 차량의 약 10배.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LPG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 약 10배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 산화물의 경우 실외 도로 시험에서 경유차가 LPG차에 약 93배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1톤) 경유 트럭인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김현수 씨. 그런데 일을 나갈 때마다 챙기는 게 많습니다. 마스크는 기본, 따뜻한 물에 사탕까지 매일 챙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매연 때문에 하루 종일 차 시동을 걸어놓고 그 옆에서 일하는 일이라 매연 때문에 좀 많이 괴롭죠. 한창 이사철이라 쉴 틈 없이 일하는 요즘. 이삿짐 의뢰를 받은 고층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사다리차는 그 용도의 특성상 차의 시동을 한시도 꺼놓을 수 없습니다. 일 자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엔진은 계속 켜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전은 해야 돼. 그럼 미세먼지가 발생할 텐데. 그렇죠. 노출이 돼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매연 맡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물도 많이 먹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보충을 하는 거죠. 이런 이삿짐차, 택배차 등의 소형 경유 트럭은 주거 지역에도 진입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노출돼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뭐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평균 본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정도. 거의 매일매일이요? 그렇죠. 매일. 이 한 곳에서만 하는 시간이 그렇고 하루 평균을 잡으면 거의 8시간 정도는 노출돼 있다고 봐야죠. 일하는 틈틈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목이 칼칼해져 옵니다. 사탕 하나를 천천히 녹여 먹는 것도 나름의 방책. 그런데 마스크는 도저히 참기 힘들 지경이 돼야 착용합니다. 계속 몸을 움직이고 힘을 써야 하는 일이다 보니 마스크는 아무래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운동량이 많다 보니까 호흡이 좀 가팔라서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할 때는 또 괜찮으면 마스크를 또 착용 안 하고 또
같아요. 제조업을 하다 2년 전 사다리차 운전을 시작한 김현수 씨.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인데 몸에 이상 신호가 온 겁니다. 목이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 뭐 저도 가장인데 집에 가면 애들도 오르고 또 기침하고 막 이러면 항상 마스크 쓰라고 또 뭐 잔소리 같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일을 마치고 오늘도 단골 병원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눈도 따갑고 뭐 목도 간질간질하고 또 좀 뭐 알레르기성에서는 좀 가렵죠. 다리에 발진도 생겼습니다. 몸 중에서 그런데 다리 쪽으로 보면 이렇게 좀 가려워서 긁으면 이렇게 좀 손톱 자국 좀 나고 이런 데 보면 좀 가려워서 이렇게 긁어요. 경유차의 경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아프세요? 평상시대로 좀 뭐 가렵고요. 몸에 뭐 이렇게 발진 생긴 거는? 주사 맞고 그냥 약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또 가라앉고. 이제 아토피 있는 사람, 또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건조증, 소양증 이런 거에 악화시켜서 막 그 잠을 못 자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막 자꾸만 긁게 되니까 또 피부에 상처도 낼 수 있어서 또 잠 못 자는 거가 있게 되면 결국엔 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겠죠. 네, 프랑스 파리 하면 도시 어디서나 선명하게 보이는 에펠탑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이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스모그에 가려진 날이 많을 정도로 파리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파리가 지금은 푸른 하늘을 되찾았는데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림처럼 맑고 깨끗한 파리의 5월 하늘. 파리 도심을 가로지르며 유유히 흐르는 센 강변에서 파리 시민들은 청정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며 봄의 정취를 누립니다. Alors je trouve que sur les berges là, sur le bord de la Seine, c'est très agréable. 청정 도시 파리도 그간 자동차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르너 그리프 씨. 그는 아주 특별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2월 파리시와 환경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Nous sommes plusieurs particuliers, personnes physiques, regroupés pour mener une action judiciaire contre l'État. En fait, nous estimons que l'État ne remplit pas sa mission qui est de protéger ses citoyens, notamment en matière d'environnement et notamment de pollution de l'air. Et nous sommes tous, à des degrés divers, victimes de cette pollution de l'air, en particulier qui émane de la pollution automobile et des diesels. 변호사이기 이전에 평범한 소시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그리프 씨. 그는 몇 년 동안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Des fois, en pleine nuit, il se relève et il cherche sa respiration, donc c'est très angoissant, quoi. Voilà, et puis c'est vrai le fait de prendre tout le temps des médicaments, c'est aussi c'est un peu gênant parce qu'on se dit que du coup il y a une espèce de dépendance et puis que c'est pas normal. Donc voilà mon dossier avec tout ce qui est toxicité de l'air. Il dit que les pathologies que j'ai qui se manifestent par des bronchites, des pharyngites, des laryngites, donc inflammation des voies aériennes supérieures, sont notamment causées par, en dehors du virus, surtout la toxicité de l'air. 르몽드지를 포함해 프랑스 주요 일간지에 미세먼지 피해 소송 기사가 실리는 등 미세먼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단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매년 4만 8천 명이 조기 사망하는 프랑스 전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겁니다. 차량 단속을 위해 거리로 출동한 한 무리의 경찰관들. 프랑스는 도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2016년 6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 중입니다.
au gaz GPL. Ouais. Savez-vous dans quel catégorie? Les critères zéro, c'est très simple. Tous les véhicules électriques sont en critère zéro. Donc les véhicules les moins polluants. Les critères 1 sont tous les véhicules hybrides et les véhicules très récents, c'est-à-dire qui sont sortis depuis janvier 2017. Tous ces véhicules sont en critère 1. Y compris évidemment les véhicules qui seraient très récents et qui auraient une alimentation GPL mixte, GPL essence ou GPL simple.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라 파리 시내 진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전기차와 LPG차, 2011년 이후 출시된 가솔린차의 경우 언제든 진입이 가능합니다. 방금 단속에 걸린 차는 4등급 노후 경유차입니다. C'est bien parce que ça permet de réguler les voitures sur Paris et d'être un peu plus sensible à l'environnement. Donc oui, je suis complètement d'accord avec ça. 미세먼지 지수가 높은 날 4등급과 5등급의 노후 경유 차량은 파리 진입이 아예 불가합니다. Vous avez un véhicule qui est un véhicule particulier qui marche, qui fonctionne à l'essence diesel, c'est du diesel, du gasoil, et il a été mis en circulation pour la première fois le 28 octobre 1993. Or, les véhicules diesel d'avant le 1er janvier 2001 sont interdits de circulation dans Paris, puisqu'ils sont hors critères, ils ne sont pas en vignette critères. Donc de toute façon, il n'a pas le droit de rouler dans Paris. Donc le monsieur va être verbalisé, l'automobiliste, et on va l'inviter à sortir de Paris, à repartir d'où il vient. 단속에 걸리면 35유로, 우리 돈 약 44,000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목적은 벌금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에 있죠. C'est important, on leur répète systématiquement, tous les jours, toutes les semaines. On fait des opérations, on explique aux gens que c'est pour le bien-être de tout le monde, qu'il faut respecter la loi. 파리 중심부에 있는 직장으로 매일 출근하는 에밀리 씨. 에밀리 씨의 출퇴근길 발휘돼 주는 건 LPG 자동차입니다. 1등급이죠. Environnemental, puisque c'est un véhicule qui pollue moins. Donc pour ça, c'était aussi très important de pouvoir le faire. L'autre avantage, c'est que dans les grandes villes comme Paris, il y a aussi des restrictions de circulation qui sont mises en place à cause des pics de pollution. Et ça me permet de continuer à rouler également lors des restrictions de circulation lorsqu'il y a des pics de pollution. 운행 제한이 없다는 점 외에 에밀리 씨가 LPG 차를 선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Lorsqu'on achète un véhicule GPL, c'est vrai que le gros avantage, c'est qu'on a le certificat d'immatriculation qui est gratuit quand on vit à Paris, ce qui est le cas. C'est quand même une économie d'environ 200-300 euros. Donc c'est pas négligeable. Et puis ensuite, le gros avantage, c'est vraiment, comme je vous le disais, quand on est à la pompe, parce que le prix du GPL est moins cher. 선명한 에펠탑을 볼 수 있게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일반 주유소에서 LPG 충전도 함께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충전소를 찾아 헤매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LPG를 프랑스에서는 GPL로 표기합니다. 에밀리 씨는 배출가스 1등급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Vous faites le plein dans une station essence classique. En fait, vous avez la plupart des stations qui ont des postes de GPL. Soit elles obligent les entreprises qui travaillent dans la ville et pour la ville de Paris à rouler avec des véhicules peu polluants, donc au gaz ou à l'électricité. Donc ce sont les mesures d'incitation à l'usage des véhicules peu polluants. Et après, ils font de la communication aussi, et ils donnent des subventions pour les entreprises, pour les inciter à s'équiper avec des véhicules au gaz. 파리의 한 중산층 가정. IT 기업을 운영하는 애셰테일 씨의 집입니다. Bonjour. C'est mon chéri. À t'asseoir. 사업보다 가족이 우선인 사랑 넘치는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Alors la famille Castelli. Castelli. Dino, Sam, Cécilia et Cyril.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아침 식사를 한 뒤 매일 이 시간 스마트폰 어플을 켜고 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Au 112. Et en général, on va tout de suite s'occuper de trouver une place. Et donc on va devant le bureau dans mon cas, François 1er. On voit qu'il reste 2 places de libre. On clique, on réserve et c'est fait.
on peut le garer. Et on se gare dans la station où on a réservé. Voilà. C'est aussi simple que ça. 초등학교에 다니는 산이는 아빠가 출근할 때 함께 집을 나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만 애셰테일 씨는 일부러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파리 시내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도착해서는 카드로 예약자 인증만 하면 됩니다. Pourquoi je fais un code pour vivre? En fait, j'ai réservé une voiture avec la carte. Et voilà, c'est simple que ça. 이런 전기 자동차 대여 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프랑스 1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입니다. On peut noter. Donc quand le minuteur sera arrêté, ça c'est moi, Cyril Castelli. Je clique. Donc là on me demande de noter si la voiture est très propre, acceptable, sale ou très sale. 자라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환경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애셰테일 씨.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를 한 대 더 보태지 말자는 결심이 그가 이용의 편리함에 앞서 대여 전기 자동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들 산이를 학교에 태워다 준 다음 그는 회사로 향합니다. 집에서 미리 예약해둔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대여 장소에 전기 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기를 연결해 놓으면 끝입니다. Donc là il me demande de noter le truc, je vais mettre OK. Donc là, à 8h on a pris la voiture, 28 minutes, 6,53 €. 35 €, ça, voilà à peu près à mon avis. Donc c'est 5-6 fois moins cher. Et évidemment, c'est beaucoup plus écologique et c'est plus pratique. 미세먼지로 인한 파리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리시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En France, on a 48 000 morts par an prématurés dus à la pollution de l'air. Et à Paris, ça fait à peu près 2500 personnes. Donc c'est beaucoup. C'est la 3e cause de mortalité en France. Donc après l'alcool et le tabac.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파리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Voiture qui passait toujours jusqu'à 2014 encore, jusque là-bas. Et là, on a mis des espaces exprès pour les vélos, 2 pistes dans les 2 sens. Et puis on a aussi agrandi l'espace pour les piétons pour que tout le monde puisse se promener tranquillement et ne soit pas complètement envahi par les voitures. Donc vous voyez, ça c'est un exemple typique de Paris. On l'a fait dans beaucoup d'endroits dans Paris puisque maintenant on aboutit à presque 150 km de plus de pistes cyclables à Paris. 빽빽하게 자동차가 달리던 길을 이제 여유롭게 자전거가 달립니다. 파리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습니다. C'est de plus en plus dans Paris et je pense que dans quelques années, ce sera encore mieux. Il y a beaucoup de travaux qui font et c'est un bon début en tout cas. En tout cas, cet espace, elle est libre. On n'a plus l'impression d'être à la ville, plus à la campagne. 강력한 친환경 교통 정책으로 파리의 하늘은 푸른 빛을 되찾았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차량 2천만 대를 폐기 처분한 중국. 그 자리에 채워진 건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베이징 시내엔 전기버스가 급증했고 개인 소유 전기차도 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베이징 시내 곳곳에 대여 자전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 어플로 이제 깔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버전검을 받고 나면 여기 마스코드 있어요. 이 마스코드를 저희가 스캔하면 비번이 뜹니다. 자동차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열렸습니다.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차량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시고 일반적으로 자전거나 공해가 없는 이런 교통수단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발전을 향해 고속 질주하던 중국도 미세먼지 앞에선 속도를 늦춘 겁니다. 환경부 산하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단. 친환경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데
LPG 직접 분사 엔진도 그중 하나입니다. 디젤 트럭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차도 최근에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단기간 내에 그 디젤 트럭을 전기 자동차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그 미세먼지와 질소 산업을 제거하면 적은 LPG 트럭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자동차, 항구 도시는 선박, 공단 지역은 공장 배출가스 등으로 지역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각기 다릅니다. 특히 주요 항구 도시는 선박 배출가스가 전체 미세먼지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이 디젤류, 즉 저급 방카 시유를 띠고 있는데 이 선박들의 배출가스에는 질산산화물이라든지 황산산화물, 미세먼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 전 세계 선박 배출가스가 규제되는데 그런 추세에 맞춰 친환경 LPG 추진선이 개발 중입니다. 또 연료를 저장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소형의 연항을 항해하는 선박에서의 LPG 추진 선박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아침 환경부 대기환경과 직원들이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차에 실으라 분주합니다. 차에도 측정기가 달려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의 정부 물질인 분효시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물질들에 대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한 정보는 불법을 어떻게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감시하는 감시팀에게 넘겨줄 예정입니다. 출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단속 지역은 인천 서구의 영세 사업장 밀집 지역. 앞에 철관으로 된 거 막 쌓이는 이런 것들이 굴뚝다리거든요. 여기도 많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연기가. 일대의 대기질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업장 주변 지역에 오니까 데이터가 지금 피크가 뛰고 있습니다. 농도가 뛰고 있죠.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드론 단속팀의 신속히 연락을 취해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 지역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1000여 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단순 단속 인력 투입만으로는 그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고농도 배출 사업장을 특정을 하고 그 사업장에 신속히 현장 단속 인력들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고농도 배출 사업장을 찾아낸 다음 부착된 카메라로 위반 행위를 촬영해 증거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크게 한번 이렇게 돌아서 농도를 한번 확인하자. 굴뚝 높이는 사람이 올라가야만 되는데 굴뚝이 올라가지 않고도 드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휘발성 유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면 그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다시 이동차로 가서 어떤 물질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론이 포집해온 배출가스는 곧바로 현장에서 분석을 한 뒤 기준 위반이 의심되면 단속팀이 해당 사업장으로 출동합니다. 조사를 했어요 오전에. 이제 멘틸레트 케톤하고 디클로로메탄 등 이제 특정되기 위해 물질이 좀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특정되기 위해 물질이요? 일대에서 많이. 요 일대에서요? 예. 해당 사업장이 환경 기준에 맞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즉석에서 엄격한 서류 검토도 병행합니다. 지금 폐수 처리 시설인데 관련 시설들을 이제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지 시설이 있습니다. 대기 방지 시설 이제 뭐 문제 없는지 다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폐기물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은 현장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이날 하루 드론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한 사업장은 총 32곳.
장비의 진화로 미세먼지에 좀 더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뭐 무허가 시설이라든지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고발이 돼서 사법 처리를 받게 되고요. 단순히 어떤 뭐 시설이 일부 결함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정책은 공회전 단속 같은 일시적인 단속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본격적인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경유 차량은 무조건 3등급 이하입니다. 도시를 습격한 공포의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물리치고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한 해법. 친환경에 달려 있습니다.